자, 이번 시간에는 플린 컴퓨터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종류를 구분한 거예요. 워낙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명령을 주죠. 그죠? 여러분이 컴퓨터 쓴다는 건 명령을 준다는 얘기예요. 명령어는 뭐예요? 바로 인스트럭션입니다. 자, 그러면 명령을 줬을 때는 어떻게 돼? 내부에 있는 CPU가 뭐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죠. 맞습니까? 요 구조로 우리가 구분을 한 게 플린의 컴퓨터 구조 분류입니다. 자, 여기 보면 S는 뭐예요? 싱글이고 M은 멀티입니다. 멀티플. 싱글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혼자 한다는 얘기예요. 혼자. 하나가 한다는 얘기고 멀티는 여럿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SISD는 어떤 의미냐면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한 사람이 명령을 주고 한 개의 CPU가 있던 시야. 정확히 얘기하면 싱글, 한 사람이 인스트럭션을 주고 명령을 준다는 것은 제어를 한다는 뜻도 됩니다. 명령을 준다는 건 제어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싱글 데이터는 하나의 CPU가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SIMD는 뭐예요? 싱글 인스트럭션, 사람은 하나고 CPU는 여러 개. 그죠? 대형 기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싱글 아니고 멀티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 사람이 명령을 줄 수 있고 한 개의 CPU를 처리한다는 얘기죠. 한 개의 CPU가. 맞죠? MIMD는 여러 사람이 명령을 주고 여러 개의 CPU가 있다는 그런 구조. 이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분산 처리와 하나는 병렬 처리가 존재하죠. 자, 요거를 분류한 게 바로 플린의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이런 컴퓨터 구조는 개인용 컴퓨터 구조고, 그 다음에 SIMD라는 것은 보통 그 아주 대형 컴퓨터를 쓰는 거죠. 과학용 컴퓨터를 보통 쓸 때 이렇게 쓰고, MISD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MIMD는 분산,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형태의 구조. 여러 사람이 쓰죠. 또 병렬도 CPU가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구조. 이게 병렬 구조죠.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SIMD는 Single Instruction Stream. 명령어 스트림이라는 건 명령열이죠. 명령어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SISD. 명령어는 사용자가 부여하는 명령이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중앙처리 장치가 처리한다. 그러니까 단일 사용자가 명령을 주었을 때 하나의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단일 처리 컴퓨터로서 한 번에 명령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제어 장치와 프로세스가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구조다. 제어 장치는 바로 명령어를 주는 신호니까 그것도 하나고, 프로세스는 CPU니까 CPU도 하나인 구조이다. 단 한 번에 한 개씩의 명령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이다.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찾을 수 있으면 되고, 틀린 거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설명은 뭐냐? SISD 구조. S는 뭐라고? SI는 한 명의 명령을 준다. 한 개의 제어 신호를 통해서 싱글 데이터, 한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PC급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SISD 구조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 기법과 시간적 병렬 프로세스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SISD는 파이프라인이고 SIMD는 어레이 처리라고 그래요. 어레이, 병렬 처리. 어레이는 병렬이 아니고 병렬은 패러럴이고 어레이, 배열 처리라고 하죠. 배열 처리. 자,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명령어를 수행할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A, B라는 명령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면 명령어가 이렇게 있겠죠? 주기억장치에. 그래서 명령어가 쭉 이렇게 있을 거고 어딘가 A라는 기억장치와 B라는 기억장치가 3과 4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자, 그럼 CPU 명령이 가해지는 작업을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얘 명령을 먼저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add하고 A, B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얘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반입이라 그래, 반입. 패치란 말을 써요, 패치. 그러면 add라고 하는 명령이 컴퓨터 CPU 안에 들어옵니다. 자, 요걸 판단해 보니까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해보니까 덧셈 명령이에요. 근데 뭘 더하라는지 모르겠단 말이니까 보니까 A와 B를 더하래. 그럼 A와 B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A와 B를 가져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간접 지정이라 간접 연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면 다 세팅이 된 거 아니야? A와 B에 들어가 있는 값이 세팅이 됐으니까 실제로 실행을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인터럽트 여부를 확인해요. 중간에 새롭게 중단되는 게 없느냐 이런 얘기죠.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중단된 게 없느냐.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인터럽트가 반드시 수행된다고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지금은 기초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지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마이크로 명령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의 명령에 다섯 개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주기억장치 가서 명령어 라인 가져와. 해석해. 이것도 와야 되네. A와 B를 가져와. 가져와. 그리고 실행을 해. 중간에 어디로 인터럽트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확인해 봐. 이상 없어? 그럼 다시 또 명령을 가져와. 이렇게 다섯 개가 마이크로 명령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섯 개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을 수행했을 때 다섯 개의 클럭 펄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 클럭 펄스가 5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의 전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요거는 나중에 이해하자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명령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내부에 맥박 뛰듯이 클럭 펄스라고 그래, 이거를. 클럭 펄스가 5번 뛰면서 그때 요 5개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하나에 클럭 펄스가 5개 뛴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요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 하나면 하면 처리되는 게 아니라 5개의 마이크로 명령어가 존재하고 클럭 펄스가 5번 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명령어가 하나 수행될 때 5번이 수행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작업 명령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명령어 둘, 셋, 넷, 5개. 그럼 얘도 어떤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겠죠? 얘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거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작업원을 이거라고 하자고, 이거. 작업, 프로세스, 데스크. 어떤 작업을 지시하는 거죠. 자, 작업이 이렇게 B 작업도 있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서브, 백이다. 그러면 이렇게 A, B다. 이렇게. 이걸 작업이라고 보자고. 자, 그러면 요 5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자, 요걸 처리하는 거 쉽게 해서 5초라고 합시다. 5초. 하나를 처리하는 건. 얘도 5초. 5초. 5초죠? 자, 그럼 병렬이면 어떻게 될까요? 병렬이면. 병렬이라는 것은 CPU가 5개 있다는 얘기야. CPU가 5개. 그러면 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5개의 작업을 5초 안에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하나의 작업을 5초 걸린다고 하면, 하나의 명령이 5초 걸린다고 하면, CPU가 5개 있어. 작업이 5개 있다 그러면 5초밖에 안 걸리잖아. 그런데 CPU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CPU가 하나가 있다면, 작업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 2 해야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때요? 작업 5까지 수행하려면 몇 초 걸릴까? 이게 5초 걸린다며. 이게 5초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25초 걸리겠죠. 자, 하나의 명령이 이렇게 5개의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하나의 명령이 한 번에 수행되는 게 아니구나. 5단계를 거치는구나. 반입 단계, 간접 단계, 인터럽트 단계를 통해 5단계를 거친다. 경우에 따라 더 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5단계가 수행될 때 5단계가 이렇게 수행된다는 개념 요 내용은 나중에 배우고 그 5단계가 수행되는 게 5초 걸린다고 하자. 근데 그러한 명령이 5개가 있다고 합시다. 5개가. 그러면 CPU가 5개가 있으면 그냥 5초에 다 처리할 수 있잖아, 동시에. 그렇죠? 병렬 처리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CPU가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 작업 5초 처리하고 또 작업 5초 처리하고 또 5초 처리하고 5초 처리하고 5초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운영체제를 의사를 뭐라 그랬어요? 의사를 CPU로 간주했다면 5명의 의사가 있어. 그럼 환자가 5명 있어. 동시에 처리 가능하죠. 이게 병렬입니다. 한 환자당 5초씩 처리한다 그러면 5명의 의사가 있으니까 5명이 동시에 처리하니까 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CPU 의사가 1명이면 1명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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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니까 25초 걸리겠네. 맞습니까?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은 CPU 하나가 있는 것은 25초가 걸리고 CPU가 여러 개 있다면 5개 있다면 5초밖에 전체가 안 걸려. 이게 빠르죠? 근데 문제는 뭐야? CPU가 많잖아. 돈이 많이 드니까 이 CPU 하나 가지고 이 정도 속도를 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속도는 낼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러면 5개 CPU가 있으면 5초 안에 걸리는데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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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야 되나? 1초, 2초, 3초, 4초, 5초 요게 작업 1이야 1, 여긴 2, 여긴 3, 여긴 4, 5 CPU는 몇 개? 1개, 1개 자, 그러니까 얘를 처리하고 첫 번째 작업의 반입 단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처리하고 다시 얘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작업이에요. 명령. 자, 이게 add라는 명령이라고 합시다. 요게 서브 명령이라고 하자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CPU는 하나잖아. 아까는 어떻게 됐어? CPU가 하나면 얘 다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얘 처리했잖아. 다 처리하고 얘가 처리. 그러니까 이게 뭐야?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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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그러니까 25초잖아. 그러니까 중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첩. 파이프라인은. 자, 첫 번째 작업에 이걸 처리를 해. CPU가.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해.
그건 얘를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첩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CPU 하나 가지고 25초를 걸릴 수 있는데 병렬 처리는 5초잖아요. 그죠? 5초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25초에서 속도가 더 줄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가끔 그 게임 같은 걸 해보자. 게임. 5명의 멤버가 있어요. 자, A, B, C, D, E. 이게 장애물이라고 해요. 장애물. A, B, C, D가 장애물이야. 그럼 5명이 출발을 해서 달리기 하는 건데 달려서 이거 장애물 거쳐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사람 출발을 해. 세 번째 사람 출발해. 네 번째 사람 출발해. 다섯 번째 사람 출발해. 자, 한 명이 다 끝나면 두 번째 출발하고. 첫 번째 사람이 8초. 두 번째 사람이 4초. 세 번째 사람이 7초. 네 번째 사람이 8초. 다섯 번째 사람이 5초. 그러면 이 합이잖아. 5개의 사람이 장애물 달리기를 원으로 돌렸다고 했을 때 장애물 A 장애물, B 장애물, C 장애물, D 장애물 5개를 거쳐서 돌아오는 절대 시간이 있겠죠. 자, 도착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뛰어. 세 번째 사람 뛰어. 그러니까 얘가 끝나고 뛰어야 된다고 하면 아까처럼 25초 걸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놈이 A를 뛰고 일로 B로 넘어가면 두 번째 놈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일로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들어오고. 절대 시간인 순차 처리라고 그래. 이거를 순차 처리를 한다면 5초 걸리고 또 5초 걸리고 5초 걸리고 5초 걸리고 해서 총 25초 걸리는 거지. 이걸로 한다면 순차 처리를 한다면 8초 걸 다 뛰고 8초. 두 번째 뜸 다 완성되면서 출발을 했을 때 뛰어야 되니까. 도착을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출발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얘 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 뛰고 이렇게 중첩 처리하면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돼? 속도가 향상된다. 이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중첩이죠. 파이프.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처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달리기 할 때는 한 놈의 장애물 통과하면 그 다음 뛰는 거고 그 놈이 또 통과하면 그 다음 뛰는 거고. 아시겠죠? 병렬은 어때? 이 상태에서 달리기 할 때는 병렬이. 경기장이 5개가 있는 거야. 각각의 5명이 한 명씩 자리에 앉는 거야. 자, 달려! 그래갖고 달려서 평균 시간이 나오겠죠. 동시에 수행되는 거야. 이런 건 너무 비용이 드니까 하나 가지고 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뛰면 순차 처리고 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 다음 뛰면 바로 이게 파이프라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명령어가 아니라 명령어 실행 시간에 변화 없어 단위 시간 내에 실행될 명령어 수를 늘려서 명령어 실행 시간을 단축시킨다. 라는 의미고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클럭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아까 클럭. 하나의 명령, 하나 클럭. 이게 클럭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이상적인 경우에 파이프는 단계 수만큼 성능이 향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 이거 중요하죠.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할 때는 순차 처리를 하거든, 병렬 처리하든,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하든 별 차이가 없는데 명령어 수, 작업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는 개선된다. 파이프라인. 자, 보자고 해서 시간절 병렬 시간차를 두는 거니까 여러 개의 명령어로 중첩 실행되어 실행 명령어 처리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하고 아니라 요놈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전체 워크로드 이런 작업입니다. 워크로드 작업 진행 방식. 그래서 이런 진행 방식 작업 형태를 워크로드라고 하죠. 일정 시간에 할 수 있는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장 느린 파이프를 안개해서 전체 시스템 향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달렸어. 그 다음에 여기로 왔어. 근데 이놈이 넘어졌어. 일어나질 않아. 그럼 얘가 들어올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지.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한 CPU 각 파이프라인계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한다. 서로 다른 하드웨어 자원을 써야죠. 배치가 되는 어떤 메모리라고 하면 메모리가 서로 다른 이 메모리, 이 메모리, 이 메모리, 이 메모리 다르게 써야죠. N단계 파이프를 사용하는 CPU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CPU 향상 속도가 향상되지만 반드시 N배만큼 향상되지는 않는다. 속도 향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죠.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CPU 파이프라인 해저드라는 게 있습니다. 해저드라는 것은 아까처럼 이런 넘어졌거나 어떤 이 클럭 버스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조금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그 다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첩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바로 해저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단계. 아까 명령어를 메모리로 가져오죠. 이걸 1단계라고 본 거죠. 제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본 겁니다. 인터럽트 조사는 왜 하는지 나중에 보고 자, 그럼 우리가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2단계로 책은 써놨거든요. 자, 보죠. 수행서를 ABCD로 보자. 자,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CPU에서 여기서 명령어를 가져온다? 이걸 뭐로 보는 거야? A단계로 보고 해석한다? B단계로 보고 오퍼랜드 인출 오퍼랜드라는 건 기억장치를 말해요. 여기는 A라고 하는 기억장치를 가져온다? 이걸 C라고 하고 그 다음 실제로 실행하는 거를 D라고 하고 인터럽트 여부를 E라고 보자는 거죠. 5단계를 수행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차 처리예요. 순차. 5개가 있어. 작업 1. 이걸 그냥 우리가 add 명령이라고 하자. 작업 2. 서브 명령이라고 하자. 작업 3. 멀티 명령이라고 하자. 작업 4. 이것도 뭐 add 명령이라고 하자. 뭐 cd. 작업 5. 이거는 뭐 점프라고 하자. 이런 명령어들이 있겠죠. 컴퓨터 명령어. 이걸 작업이라고 보자고. 이 작업은 지금같이 몇 단계를 거쳐? 5단계를 거친다고 합시다. 하나의 명령어지만 5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A, B, C, D, E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A, B, C, D, E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A, B 이렇게 수행하는 게 뭐야? 순차 처리입니다. 이거 10초라고 봤을 때 저거 뭐야? 2개의 명령을 수행하는 건 10초잖아요. 근데 병렬은 어때요? CPU가 여기 여러 개야. CPU 5개일 때는 5초밖에 안 걸려. 이거 다른 CPU 하나 네가 처리해. 이거 처리해. 환자가 5명 있어. 의사가 5명 있어. 5초 안에 처리할 수 있잖아. 자, 이런 2가지 극단적인 상황. 순차 처리, 병렬 처리. CPU가 많이 드니까 비용이 저니까 이 상태 CPU 하나 가지고 한번 처리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거 A 처리하고 그 다음 자, 작업 A 거 작업하고 반입해라. 그리고 해석해. 그리고 다시 반입해. 할 수 있죠. 반입해, 해석해. 다시 간접 연산 수행해. 오퍼랜드에서 메모리 가져와. 이 작업을 수행하는 건 자. 첫 번째. 가져와. 그렇죠? 하나의 명령을 가져와. 가져왔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해석하는 데도 집어넣어. 그 다음 새로운 놈 가져와. 이거죠. 그러니까 중첩하는 거죠. 이 노란색 분필로 하는 것은 작업 1이고 파란색 작업은 작업 2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해석할 때 해석이 끝나면 이쪽에 다시 집어넣는. 하나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요만큼 하고 그다음 요거 조금 요만큼 하고 요거 좀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 분할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 향상을 가져오는지 한번 판단해 보죠. 자, CPU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순차 처리라고 하고 10초 안에 2개의 작업밖에 처리 못했어.
5개가 있는 병렬 처리에는 그냥 5초밖에 안 돼. 다 처리해볼 수 있다. 동시에 처리하니까. 한 개 있는 파이프라면 9초 안에 5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줄죠. 보세요. 속도 향상식 암기해야 됩니다. K는 뭐야? 단계수. 이거. 요거. 단계수. 5단계죠. 5단계. 이걸 뭐라고 하자? K라고 하자. 명령어 수 몇 개야? 명령어 수. 작업수. 작업수. 명령어 수. N입니다. N.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속도 향상 어떻게 되느냐? K 플러스 N-1에다가 K 곱하기 N이에요. 자, 명령어 하나 있다면 1이죠. 단계수도 1이죠. 단계수는 5네, 5. 5단계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5죠. 1에서 빼니까 0이잖아. 5분의 1이니까. 한 개면 별 차이가 없어. 명령 하나라면, 요거면 하나밖에 없다면 얘도 다 똑같잖아. 향상되는 게 없어. 근데 명령어가 5개, 10개, 100개, 1000개 늘어날 때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단계수가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단계수가 지금처럼 단계수가 만약에 4라고 가정을 해보면 4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5 플러스 4. 여기는 5, 4, 20. 그래서 9가 되죠. 20이 되죠. 18, 2.5배 정도 되는군요. 4, 3, 3이네, 3. 3, 4, 5, 4, 20. 그래서 20을 8로 나누면 2, 16, 4. 2.5배가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늘어나 볼까요? 명령어 수가 6개야. 그러면 여기 6이 되고 여기가 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 플러스 6이고 이거 5가 되겠죠. 여기 5가 되고 5, 6, 30이니까 10에다 3배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명령어들이 쭉 있어요. 여기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5개라고 합시다. 처음 처리할 때는 속도가 파이프로 하든 병렬로 하든 순차 처리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명령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속도는 향상되겠죠. 순차 처리하는 건 얘 다 끝나고 얘 끝나고 얘 끝나고 얘 끝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그 배, 요거 만약에 5초 처리했다, 이거 7초 처리, 8초 처리했다, 7초 처리했다, 4초 처리하면 이거 무조건 다 도하는 수밖에 없잖아, 속도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중첩 처리와 파이프랑 같이 중첩 처리를 하게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된다. 이런 얘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특히 잘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를 처리했을 때는 속도가 더 나아진다 그런 말은 다 틀려. 하나일 때는 명령 하나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다. 자, 이번에는 SIMD.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SISD에는 바로 파이프라인 처리를 한다는 거죠. 파이프라인. 아주 중요한 거고. 지금 SIMD는 뭐예요? 단일의 사용자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 CPU 데이터, 여러 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대형 처리가 되겠죠. CPU가 여러 개 있는 걸 한 사람이 쓴다는 것은 과학기술용 그런 형태죠. 다중 처리기 컴퓨터로서 한 번에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하나의 제어 장치가 된다. array입니다. array. array는 건 이거야, 이거. 배열을 array라고 합니다. 배열. 연속적인 같은데.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이게 대장이면 너 이거 작업 네가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병원으로 얘기하면 병원 중에 대장 의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 이거 저거 치료해 이렇게 지시해 주는 형태. 이걸 어레이 처리라고 하죠. 그죠?
복수의 컴퓨터는 또는 복수의 프로세서, CPU, 동시에 병렬을 동작시켜 전체 처리 성능을 높이겠다는 거죠. CPU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CPU에 적당한 작업을 지시를 해서 병렬이고 굉장히 처리 속도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병대는 P, 이게 P들이죠. 그 다음에 이게 대빵이죠, 대빵. 그 다음에 공간적 병렬 프로세스다. 아까는 시간적이었죠. 이거는 공간적으로 접근해서 그 CPU를 선택을 해주겠다. 그래서 N개의 동기화된 P들이 있으면 시간을 맞춰서 그때그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CPU들이 있고 제어장치 명령물을 번역하고 실행할 때 P를 찾게 되는 방식이다. 이게 어레이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방식이 어레이 방식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공간적이고 얘는 시간적이죠. 공간적이고 수평적이고 수평이죠. 아까 그 SI 파이프라는 것은 수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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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자, MISD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개의 사용자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CPU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건 이해되죠? 단일 처리기 시스템으로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여러 개의 제어 장치와 하나의 프로세스를 갖는 구조로, 맞죠? CPU가 하는데 여러 사람이 붙어 쓴다는 건 그렇잖아. 우리 개인용 컴퓨터, 내 컴퓨터를 20명, 30명이 붙었어? 쓸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서로 다른 명령어들을 실행하지만 처리하는 데이터는 하나의 스트림이라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붙어 써요. 이런 형태의 구조란 말이지. CPU는 하나인데 이런 구조다. 여러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제어 장치, 여러 개의 사람,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갖는 구조로 각 프로세스들은 이건 프로세스가 여러 개 아니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구조로 연결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할 때. 이 하나로 볼 때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란 말이 안 나오죠. 각 프로세스란 말은 틀린 얘기예요.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구조로,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컴퓨터 중에서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른 명령을 실행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명령에 하나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MISD. 자, 다섯 번째, MIMD.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죠. MIMD. CPU도 여러 개, 쓰는 사람도 여러 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MIMD는 명령어도 여러 개, 사용하는 사람도 명령해. 제어도 여러 개, 처리하는 CPU도 여러 개. 여기는 분산 처리, 병렬 처리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거는 CPU, 이거는 메모리. 이렇게 통신선으로 연결해 쓰는 거. 병렬 처리는 CPU, CPU, CPU. 메모리 하나. 이거죠. 그래서 MIMD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분산 처리, 병렬 처리. 이거는 약결합, 간결합. 하나의 메모리가 주어지는 거. 동자적인 메모리. 메모리를 공유한다. 간결합. 운영체제 하나, 운영체제 각각 존재한다. 구분하는 거.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구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보죠. 명령어와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조로 플랜이야,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SISD는 제어장치와 프로세스 각각 하나씩 갖는 구조며 한 번에 한 개씩 명령을 처리한다. 맞죠? SIMD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며 모든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죠. SI,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 거 맞죠? MD. 반대로 읽었네요. 동작은 하나의 제어장치, 명령에 수행된다. 맞죠? 뒤집어 썼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과. MIMD는 여러 개의 제어장치와 각 프로세스 서로 다른 명령을 실행하지만 처리 이것도 맞죠? MIMD는 명령어 순서로 실행되지만 실행 과정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중첩시키는 건 뭐야? 파이프라이닝이잖아. 파이프라인이니까 SISD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됐죠. 헷갈리지면 안 돼요. 네 번째. 다음 컴퓨터 구조 분류상 스트림과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과 데이터 스트림 구분했던 그런 것은 플린의 구조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이거 팽의 분류가 있어. 팽. 이렇게. 단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비트수를 나타내는 병렬 정도에 따라서 병렬을 하느냐 마느냐. 자, 여기에 뭐 W는 뭐다? 워드고 B는 비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S는 싱글. 그 다음에 P는 패러럴입니다. 병렬이라는 얘기예요. 자, 명령어가 기억되어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CPU가 있습니다. CPU 안에 이 명령어를 가져오는 이 기억 레지스터가 존재하는데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MBR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레지스터죠. 요 길이가 만약에 16비트면 요 길이도 16비트여야 돼. 그러니까 명령어를 CPU로 가져오는 그 임시 버퍼, 임시 기억 장치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를 뭐라고 한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요렇게 한 번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크기가 16비트가 될 수도 있고 32비트가 될 수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르지만 이 크기와 이 크기는 반드시 일치해야 돼. 이 크기를 무슨 크기다? 워드라 그래. 워드는 뭐다?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 하나를 퍼다가 요 CPU 안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임시 기억 장치에 끌어다 놓는 이 작업, 이 크기를 우리는 워드라고 한다. 워드. 자, 그러면 얘가 팽의 분류에서 보면 워드는 한 번 가져오고 한 번. 그다음 비트도 하나씩 가져오는 거. 비트가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 이렇게 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 가져오고 그다음에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는 건 싱글이라 싱글. 시리얼이야 시리얼. 한꺼번에 가져오는 건 뭐라고? 한꺼번에 패러럴 병렬이라는 얘기죠. 그 구분을 한 겁니다. 워드는 한 번에 가져오고 그 다음 비트도 한 번에 가져오는 구조에 대한 컴퓨터. 그 다음에 워드는 여러 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여러 개를 갖췄다 그러면 패러럴이라고 WP라고 볼 수 있고 비트는 시리얼. 비트는 하나씩 가져오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워드는 시리얼. 그 다음에 비트가 패러럴 병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P, BP는 뭘까요? 워드 크기는 패러럴, 병렬 여러 개 갖고 오고 비트도 한꺼번에 가져오는 구조. 워드는 패러럴, 비트도 패러럴. 맞죠? 하나 가져오면 워드, 시리얼. 그 다음에 비트도 하나 갖고 오면 B. 요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는 무슨 분류인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병렬 처리 방식점 어레이 프로세스에 관련 얘기입니다. 어레이 프로세스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구조? 명령어 SISD는 파이프라인, SIMD는 뭐예요? 어레이. 복수의 컴퓨터 또는 프로세스 동시 병렬로 동작시켜 전체 처리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 펠라멘트가 있고 프로세스 엘리먼트가 시간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공간적입니다. 공간적. 그러니까 얘는 수직적이면서 여기는 수직적이면서 시간적이고 여기는 수평적이면서 공간적입니다. 얘는 파이프 라인 형태고 얘는 어레이. 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묶인 거를 찾으래요. 자, 폰 노이만 앞에서 얘기했죠. 메모리와 메모리를 분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폰 노이만 설계하는 건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이나 메모리 데이터를 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CPU로 가져갈 때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데이터,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와야 되는 거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5단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CPU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CPU보다 5배 빠르다. 5배 빠르다는 건 병렬일 밖에 안 돼. 병렬. 그죠? 5단계라고 했어. 5단계. A, B, C, D, E. 5단계를 수행한다. 파이프라인으로. 그러면 CPU는 하나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5배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럼 병렬일 때 가능하다고 병렬. 틀렸습니다. 파이프를 사용하는 CPU의 각 파이프의 단계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 자원을 쓸 수밖에 없죠. 메모리를 다르게 써야 된다고. 파이프를 사용하는 CPU에서는 파이프를 해저드로 인해 그 CPU 자체를 5단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어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디귿 리을. 자,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상적인 경우에 파이프를 단계를 쓸 만큼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한 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명령어를 하나를 처리할 때는 이거는 순차 처리든 파이프라인이든 병이든 똑같아. 향상될 수가 없어. 하나인데. 여러 개 처리할 때 그럴 때 효과를 보는 거지. 하나 갖고는 아니다. 두 번째 틀렸습니다. 워크로 대한 일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처리량 향상시킬 수 있고 가장 느린 파이프라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답은 두 번째.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명령어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명령을 중첩한다. 실행명령 처리를 향상시킨다. 개별 명령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는 없다. 이 하나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있었을 때 아까 우리가 K 향상식을 보면 이거 있잖아요. n이 하나면 이건 똑같아. 명령 속도는 그 속도, 기본 절대 속도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나의 명령 왔을 때 여러 개. 아까 add라는 명령을 줬다면 이건 5개 가지 정도의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그랬잖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수행되는 겁니다. 답은 세 번째.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뭔지, 어레이가 뭔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CPU가 어떻게 운영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들은 다음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